출근 전부터 속이 답답하고 헛구역질이 나요. 출근 첫날 현관문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1년 소득 찍힌 거 보니 3천도 안 되는 거 보고 현타가 너무 세게 왔어요. 안녕하세요, 전미경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번아웃인지도 모르고요. 오늘은 번아웃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쉬면 나아질 거야. 그런데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2주 휴가 다녀왔어요. 제주도에 가서 푹 쉬었고요. 그런데 출근 첫날 똑같더라고요. 왜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번아웃은 단순히 쉰다고 나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번아웃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내가 번아웃인지 확인하는 법, 그리고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블라인드 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머릿속이 힘들고 회사 출근 전부터 속도 답답하고 헛구역질이 나요. 그러다 보니 요즘 그냥 뭐가 되든 하기 싫어집니다. 퇴근해서 누워도 재미없고 그냥 눈뜨기 싫어집니다. 퇴근하고 집에만 있으면 일에 대한 불만밖에 생각이 안 나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가끔 눈물도 나고 연말정산에 1년 소득 찍힌 거 보니 3천도 안 되는 거 보고 현타가 너무 세게 왔어요. 그냥 진짜 조용히 어디 떠나고 싶더라고요. 입사한 지 한 달 반인데 입사 첫날 하루 빼고 계속 지금까지 야근하고 이번 주는 주말까지 출근하래요. 각각의 케이스들이 다 다르죠. 번아웃의 진짜 원인은요, 그냥 단지 너무 바빠서가 아니에요. 의미 없는 일을 억지로 할 때 오게 됩니다. 매일 엑셀 돌리고 보고서 쓰고 회의하는데 이게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리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재밌는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12시간 일해도 의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번아웃이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 3시간만 일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일이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저도 글을 쓰는 작가잖아요. 글은 끊임없이 써야 되죠. 최근에는 인스타랑 스레드랑 블로그도 시작했거든요. 이 콘텐츠 채우느냐고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퇴근해서도 일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좀 몸은 피곤하긴 한데 번아웃이 이렇게 오진 않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 드리면 의사들이요. 인턴 1년, 전공의 4년 엄청난 수련 기간 동안 좀 피곤은 한데 번아웃이 와서 뭘 못하는 사람은 많진 않았어요. 의사들은 내가 환자를 보는 방법을 배운다, 의학 기술을 익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 번아웃이 오지 않는 거죠. 즉, 내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더라도 번아웃까지는 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매일 출근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인정도 못 받고, 보람도 없고, 보상도 없고, 이게 반복이 되면은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육체적 피로랑 정신적 피로는 다릅니다. 육체적 피로는요,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그냥 자고 나면 좀 피로가 풀리게 되죠. 정신적 피로는요, 배터리 자체에 에러가 난 겁니다. 아무리 충전을 해도 배터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신적 피로는 풀릴 새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똑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의미 없는 일 계속 해야 되고, 상사 눈치 봐야 되고, 고객 컴플레인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근본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과도한 업무량뿐만 아니고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일하는데 돈도 얼마 못 받고요. 조직 문화 불합리하고 갑질하는 고객들도 있죠. 이러한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만 쉰다고 해서 정신적 피로가 풀리지는 않겠죠. 그럼 내가 번아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요일 밤의 공포입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죠. 일요일 저녁만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라는 알람 소리 듣고 식은땀이 나게 되고요. 이건 단순히 월요병이 아니고요. 몸이 보내는 공포 반응 같은 거죠. 경고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이 폭발합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화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우유를 흘렸단 말이에요. 이거 별일 아니잖아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리고 바로 후회하는 거죠.
이거는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감정이 고갈이 돼서요. 감정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인 겁니다. 세 번째는 무기력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좋아하는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헬스장도 3개월째 안 가고요. 친구들 약속도 다 취소하고요. 주말에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만성 피로입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한 거죠. 피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주말에 12시간이나 잤는데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몸이 피곤한 상태인 거죠. 육체는 회복이 됐는데 정신은 회복이 안 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명백한 신체 증상입니다. 회사 생각만 하면은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요. 막 헛구역질도 나게 되고 이렇게 명백하게 신체적으로 SOS를 보내게 됩니다. 만약 이 중에 세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번아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번아웃이 왜 오는지 그리고 번아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라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에서 의미를 찾기입니다. 번아웃의 핵심이 의미상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 의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의미가 찾아지는 직업이 많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요, 회사가 아닌 나 자체에서 일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의 일이 나의 개인 역량을 키워주는가, 이 경험이 이직할 때 도움이 되겠나, 또 내가 받은 월급으로 아파트 대출금도 갚고 내 자식들 학원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성취를 기록하는 겁니다. 매일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한 3가지 작은 성취를 기록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오늘 상사한테 안 까였다. 점심시간 혼자 밥 먹으며 유튜브를 봤다. 퇴근 시간에 칼퇴근했다. 굉장히 사소하지만 직장인들한테 소소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일 밖에서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회사 일에서 돈 외에는 의미가 안 찾아지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요, 회사 밖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돈의 의미를 찾으면 되고요.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요새는 블로그 이런 거 해갖고서는 세컨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유튜브를 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아예 나는 회사 밖에서 의미를 찾겠다. 이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명백한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퇴근 후에는 절대 일 안 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근무 시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마쳐야 되는 거죠. 블라인드 조사를 보면은요, 직장인의 28%가 퇴근 후 집에서 자주 추가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27%는 주말에 가끔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번아웃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퇴근 후에는 회사 메신저 알람을 꺼놓는다든가, 상사가 연락해도 즉각 답변을 안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죠. 그럼 좀 걱정이 되죠. 그럼 나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는 건 아니겠느냐. 근데 정말 회사에서 분초를 다투면서 주말에 연락하는 직종이 또 얼마나 되겠나 싶어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번아웃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면은 일에 대한 경계를 세워서 적절하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법 세 번째는 작은 통제 경험을 쌓기입니다. 의미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도성이 없는 일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자기 관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 3회 운동을 한다든가, 이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회사라는 조직에 속해 있을 때는 맘대로 할 수 없는 일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개인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통제 경험을 쌓으면 좋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인간관계를 좀 통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바쁘니까 안 돼. 노를 할 수 있으면서 내가 나의 통제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경험이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에 해당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개인의 노력이라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바꿔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를 가르치는 회사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알 때 우리는 힘든 일을 좀 쉽게 이겨내잖아요. 두 번째는 자율성을 주는 조직이어야 됩니다. 어느 관리자 보면은 절대 부하 직원에게 결정권을 안 주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중소기업의 패밀리 비즈니스 하는 곳은 이게 굉장히 심하죠. 약간의 브레인 역할을 해야지만 일이 재미가 있는데 팔다리 역할만 하게 되니 얼마나 회사 다니는 게 재미가 없겠습니까? 세 번째는 과정을 좀 인정해주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결과만 보죠. 아니 사실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조직에서는 결과만 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균형감을 갖고 결과는 좋지 않더라도 과정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되게 이상적이지 않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열심히 작가도 노력했고 출판사도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판매량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다음 책을 기약하는 뭐 이런 성숙한 문화가 출판업에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출판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실수를 허용하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요, 한번 삐딱선 타면은 끝나는 경우가 많죠. 뭐 나이라는 그 제한도 엄격하고요. 40대에 회사 나가면 거의 재취업이 좀 불가능하고요. 고용 불안정성이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되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약간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한 사회가 좀 되어야지만 우리가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조금 편하게 일을 대할 수 있고 워라밸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번아웃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했어요. 나약해서 그래,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뭐 이런 소리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번아웃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사람들이 내가 번아웃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번아웃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이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뭐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 번아웃 관련 고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힘들게 살고 있는 여러 구독자님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열심히 좀 살아보고 좀 버텨봅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